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이 3고 현상이 국내 증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20원 가까이 치솟으면서 지난해 11월 달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더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이 무역 전쟁,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주식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0.75% 떨어지면서 234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살고 있고요. 외국인은 900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요. 기관에서는 금융투자업조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825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역시 투자 주체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현재 코스닥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 중입니다. 개인만 나홀로 300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국내 증시에는요,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국내 경제를 긍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현재 변동폭이 없습니다. 7073선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바로 이어서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시죠. S&P 500 지수는 0.11% 오르면서 2725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달러 인덱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요, 94선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0.03% 소폭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골드 지수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요, 0.01% 소폭 내리면서 1268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요, 현재 0.38% 오르면서 68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중국 증시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요, 인민은행에서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장 초반에는 급등을 했었지만 이내 그 급등폭을 모두 돌려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2859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또 항생지수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항생지수 역시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28,9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암호화폐 지수를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700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700만 원대를 잘 유지를 할 것인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른 코인들도 함께 어떤 가격대로 이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퀀텀은 현재 0.37% 내리면서 9,30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네오와 비트코인 캐스가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은요, 현재 1위에는 이오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2위에는 트론, 3위에는 비트코인, 4위에는 에이다, 5위에는 이더리움이 위치해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는요, 국회에서 현재 특근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부분이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세 동향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주요 해외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최윤 캐스터와 함께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글로벌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중국 기업 투자 제한 우려에 급락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현재 오펙 증산 합의에도 오르던 국제 유가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 살펴보겠습니다. CNN 머니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Trade War Fears Spread to Tech and Dow Shed 328 points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무역 정쟁 우려로 이 기술주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다우지수가 328포인트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CNN 머니에서는요.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급락 마감을 했다.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투자 제한 조처를 도입할 가능성과 무역 전쟁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CNN 머니에서는요. 이런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은 경제가 더욱더 더디게 흘러갈 것이다 라면서 미중 무역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전문가들과 다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테고요. 두 번째 이슈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로이터 통신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Oil prices drop on OPEC's output deal but markets to stay tight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오펙의 증산 논의로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국제 유가가 한 주 거래를 하락세로 시작을 했다. 오펙 등 주요 산유국이 증산에 나서면서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의 말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토요일 오펙 플러스의 기자회견은 올해 하반기 하루 100만 배럴 증산을 알리며 증산 결정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유가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요일에는요,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를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요. 네.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이제는 또 미국 증시까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여기서 좀 자유롭지가 않은데요. 앞으로 좀 시장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네, 먼저 이번 무역 전쟁 관련해서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지난 5월 4일 이후 최저치로 일단 떨어졌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시장은 조금 갈수록 약화하는 미국과 주요국의 무역 전쟁이 이제 실물 경제의 현실적인 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단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도 주요 외신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번 주말부터 일단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적으로 일단은 중요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일단 보도도 했습니다. 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자체는 일단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일단 투자 제한 조치는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기술을 훔치려는 모든 국가에 적용이 될 것이라 이렇게 밝혔으며, 그리고 알파벳과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등 주요 핵심 기술주가 일단 주가가 전일 일단 급락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무역 정책을 다시 한번 좀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를 한번 피력을 했었는데요. 네,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일단 인위적인 무역 장벽이라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나라의 장벽 및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일단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호 호혜적인 대응 이상을 맞닥뜨릴 것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7월 6일, 7월 초까지는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일단 무역 전쟁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자체가 조금 하락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금일 국내 선물 같은 경우도 일단 2포인트 이상 다시 한번 하락세로 강하게 출발하는데, 다시 한번 지난 금요일처럼 일단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현재 300라인이 무너진 선에서 국내 선물의 경우에는 296라인과 그리고 292라인까지도 추가 하락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국내 선물 증시랑요, 또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 멘토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이슈는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가가 계속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증산을 하겠다라고 한 이후로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전일장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난 금요일날 오펙과 주요 산유국들의 일단 산유를 증산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증산한다면 일단 하락세를 나타낼 줄 알았는데 이제 상승세를 보여서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상승세를 좀 보였던 부분 자체는 실제 생산량은 기대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일단 5% 정도 상승세를 강하게 보였었는데요. 이번 오펙 회의에서 주요 산유국들이 일단 19개월 만에 일단은 100만 배럴 늘리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란과 베네수엘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일단 보인데다가 그동안 감산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유가를 좀 떨어뜨리지 않을 수준이라고 일단 분석을 하였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일의 경우에는 바로 이란과 베네수엘라 사태에 따른 공급 차질을 우려해 일단 중산을 일단은 경절했고 러시아가 바로 다음날 이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하락세를 추가적으로 나타냈는데요. 이제부터는 매주 금요일 베이컨 뉴즈와 채굴 장비 개수와 그리고 미 매주 원유 재고 발표가 있죠. 이거에 따라서 일단은 제한된 움직임 65달러에서 약 70달러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나 이번 6월 달에 일단 증산 합의로 한 부분 자체가 연말까지 이제 확실하게 방향을 좀 잡아주면 좋겠으나 일단 65달러에서 70달러 아래 조금 제한된 움직임 안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과 매주 수요일 조금 지표발표에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가 그걸 참고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5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원유 재고 발표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를 잘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해외 선물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일단 월가의 격언인데요. 네. 황소와 곰은 돈을 벌지만 돼지는 요리되어 먹힌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돼지도 사실 좀 지능이 높다라는 부분이 좀 알려진 바가 있긴 한데 일단 네. 월가의 격언이라고 하니까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황소의 경우에는 공격을 할 때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약간 상승장의 모습으로 일단 공격을 하고 곰은 일단은 공격을 할 때는 위쪽에서 아래로 이제 손을 일단 흔드는 이런 부분으로 약세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황소와 곰을 일단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해외 선물에서는 매수와 매도로서 일단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요. 일단 돼지의 뜻은 일단 탐욕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탐욕을 하다 보면은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일단 좀 파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 일단 황소와 곰은 돈을 벌지만은 돼지는 요리되어 먹힌다는 내용을 오늘 제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경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 평도 들어봤고요. 자, 이제는 트레이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장에 좀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펼치셨고 또 오늘은 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의 경우에는 일단은 유로 FX의 경우에는 일단 매수세를 나타냈는데요. 네, 어제 저녁 9시부터 좀 강한 매수세 이후에 일단 추가적으로 눌림 자리에서 이제 이런 이평선을 저는 조금 더 많이 활용하는데 금일은 차트를 좀 줄여서 이제 전반적 흐름을 보기 위해서 5분 봉이지만은 이제 300틱과 120틱 봉에서 눌림 자리에서 일단 매수 대응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 유로 FX의 경우 전반적으로 금일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무역 분쟁 우려감이 좀 높아지면서 일단 여타 환율에 비해서 일단 조금 달러의 경우에는 일단 하락세를 좀 나타내는데요. 전반적으로 유로 FX의 경우에는 일단은 아래쪽에서 바닥을 형성해준 이후로 일단은 매수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일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1차적으로 1.18100과 그리고 1.18300 라인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의 방향을 열어둘 수 있으나 일단은 현재 시가하고 저가 항상 같이 붙어있을 때 강한 지지라고 했었는데요. 이 라인 자체에서 다시 한번 무너지지 않고 지지받으면서 전거래를 고가 라인을 갱신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1.181과 1.183 라인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렇지만은 일단 만약 시가하고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할 때는 전거래 시가 라인 부분이 1.174 라인까지 일단 무너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의 경우에는 전일의 경우 일단은 전전거래 지난 금요일이죠. 일단 지난 금요일 강한 저항을 일단 역할을 해주면서 69.44 라인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아까 전에도 두 번째 이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금요일의 경우에는 5일의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증산한다 그러면은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으나 베네수엘라와 전반적인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일단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러한 증산 합의 자체가 반영이 되면서 이제는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세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금일의 경우에는 일단 추가적으로 일단 시가하고 고가 라인 자체가 이제 상승분을 보이면서 1차적으로 68.75 라인과 그리고 전거래일 고가였던 69.44 라인까지 열어둘 수 있겠는데요. 다만 지금 68 라인대가 다시 한번 무너진다 했을 때는 금일 67.30 라인까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전거래 시가 라인. 근데 전거래 시가 라인은 쉽게 갱신 못했을 때는 67.73과 67.30 라인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는 달러 약세와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세를 나타낸데요. 최근 들어서 일단 골드 차트를 줄여서 보면요. 이러한 식으로 지금 강하게 하락세 나온 이후에 지금 아래쪽에서 약간 방향을 못 잡고 지난 금요일의 경우에도 방향을 쉽게 못 잡고 전일의 경우에도 일단 시가하고 고가를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서 어제 약간 시가에서 저항받는 부분을 보였으나 진폭이 좀 제한되는 움직임을 나타냈었습니다. 금일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아시아장에서는 일단은 시가고 저가 라인 자체가 지금 1266.3 라인 부근에서 일단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매수세를 보이는데요. 1차적으로 전거래 시가와 고가 라인 부분이었던 1272 라인대와 그리고 74 라인대까지는 열어둘 수 있으며 이 라인 자체가 돌파된다 할 때는 77 라인까지로 77과 78 라인까지도 열어둘 수 있겠으나 지금 72 라인과 74 라인 자체가 조금 더 강한 저항을 받을 때는 지금 1262 라인까지도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의 경우에는 어제 애플 등 이제 주요 핵심 기술주 등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제 미국장 개장 이후에 이런 식으로 강한 하락세를 보이는데 지금 금일의 경우에는 일단은 아시아장에서 살짝 낙폭을 만회하는 부분을 보이면서 반등을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국장이 개장 전까지 큰 흐름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7063과 7064 라인이 당연히 시가 부근에서 강한 지지 역할만 해준다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전일 시가 라인 부위 7223 라인까지 한 번에 열어두면 좋겠으나 일단 1차적으로 7110 라인과 그리고 7170 라인까지 천천히 일단 저항 라인대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의 경우에는 미국장 열리고 나서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장 열린 이후에 방향성 보시면서 대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종 시장 상품에 대해서 좀 가격대를 알아봤는데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 이 시장이 좀 불안해서 그런지 안정자산을 선호하는 이 금값이 잘 안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좀 달러가 강세를 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값이 올라가지 않는 걸까요? 지금 네. 이런 부분들보다도요.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이 불안할 때는 금값이 움직임을 보여야 되나 사실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골드의 경우는 약 120에서 140씩 어느 정도 일정한 진폭을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강한 하락세 이후에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금의 경우에는 일단은 한번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최소 일주일간 이상도 일단은 조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262 라인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서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